누리호의 2차 발사가 바로 오늘 오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쯤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발사장이 있는 곳이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혜, 김장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어제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친 누리호. 오늘 이제 발사 예정 시각까지 남은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으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번엔 성공할까? 이곳의 현장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김장현 기자, 어제 누리호 점검 이상 없이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람도 도와주지 않았고 발사 준비 과정에서 센서 이상도 감지되기도 하고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순조롭게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사대 이송과 기립 등 발사 준비 작업이 계획됐던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됐고요. 또 장마 걱정이 있었는데 이 날씨 변수도 지금은 한시름 덜게 된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다시 이곳에 고흥을 향할 때만 해도 이곳 고흥 일대 약간의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비가 온다는 예보는 아직 없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 강수 가능성 매우 낮고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어서 발사를 위한 기상 조건은 만족시킬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죠? 네,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는 상황에서 이제 발사체 자체 준비 과정에서 이상만 없다면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발사 무사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발표가 되죠.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그리고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사가 시작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로 날아가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단 분리부터 해서 위성 투입까지 정해진 시간대로 또 목표 속도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김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누리호가 발사에 이제 성공했냐, 그리고 이제 실패했냐 하는 것은 이륙하고 30분 뒤에 알 수 있습니다. 3단에 실린 위성이 분리된 뒤 관련 데이터를 지상에서 받아서 이제 확인하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륙하고 한 2분 7초쯤 지나면 우선 가장 무거운 1단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발사체가 계속 날아가면서 이륙 3분 53초쯤 지나면 위성을 감싸는 또 페어링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1단이 분리되고 나면 순서로 2단, 3단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이 먼저 분리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제 페어링이 먼저 분리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발사체 가속을 위한 무게를 줄이기 위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게가 줄어들면 연료 대비해서 비행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 2단이 분리되고 또 3단에 붙은 성능 검증 위성 그리고 모형 위성이 차례로 분리되는 시각이 발사 후 16분 그리고 7초 정도가 될 때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점검해서 발사 성공 여부를 가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모두 한 30분 정도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 1차 발사 때는 위성이 목표 궤도, 그러니까 한 고도 700km에는 도달을 했는데 궤도를 맴돌기 위한 목표 속도였죠. 초속 7.5km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지구로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3단 엔진 내부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연소 시간이 46초 부족해지면서 이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였었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당시 이제 연구진들이 약 2달에 거쳐 문제점을 찾고 또 보완 작업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이건 이제 나로호 때와는 달리 누리호는 동체의 모든 부분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였기 때문에 문제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런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 오히려 지금 더 우리 기술을 탄탄히 다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난주 발사 준비 과정에서 발견된 센서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노하우가 축적된 덕분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1.5톤의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데요. 지난번 1차 실패의 문제점도 보완됐기 때문에 이번 2차 발사에 대한 성공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실제 위성이 실린다고 하는데 이 위성이 언제쯤 또 교신을 하게 되는지도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누리호에서 올려지는 위성, 여기에는 국내에서 개발은 됐지만 아직 우주에서 검증을 해보지 못했던 부품들 한 3가지가 들어가고요. 이 대학생들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개가 실리는데요. 이 위성의 교신은 발사 이후 42분쯤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남극 세종기지에서 첫 교신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나 여기 있어 이 정도만 파악이 네.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 위성이 제대로 된 자세를 잡고 궤도를 돌고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궤도를 잘 돌고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이틀 간격으로 이 큐브 위성이 하나씩 우주로 사출되게 됩니다. 또 이후에 원래 위성에 남아있는 우주 핵심 기술 탑재체들에 대해서 검증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큐브 위성은 작지만 또 나름대로 또 중요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또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관측한다든지 또 초분광 카메라로 지구를 관측한다든지 역할이 있는데 우리 발사체로 처음 쏘아 올리면서 이렇게 큐브 위성을 같이 이렇게 올리는 만큼 이를 만든 대학생들의 기대감도 무척 커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인근의 전망대에도 오늘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누리호가 무사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 저희도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